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는 네 번째로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0일 애틀랜타 근처에 위치한 둘루스라는 지역에서 히스패닉계 여성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주차장 앞에 서 있는 한인 남성과 한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총을 발사한 여성과 총격을 받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한인 여성은 심각한 부상으로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약 2달 전에도 한인 가족이 운영해오던 수정 사우나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터라 지역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총을 발사한 여성 변호사는 44살의 실비아였고 피해자는 45살의 전재홍 씨와 51살의 홍미경 씨로 확인되었으며 놀랍게도 실비아와 전재홍 씨는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했던 부부로 알려져 있던 전 씨 부부와 홍 씨라는 여성은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맞게 된 걸까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장을 해온 실비아는 배려심이 깊고 매사에 똑부러지는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학업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던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전재홍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고 학교에서 자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싹트게 되고 곧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이좋게 지내며 오랫동안 사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비아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데이비스 법대에 입학을 했으며 전 씨는 같은 대학에서 심리학과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로만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결혼도 해 부부가 됐으며 1996년도에는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실비아는 비영리단체에서 이민법 상담을 해주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전 씨는 대학원에 들어가 조직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 응용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후 전 씨는 1996년부터 골든게이트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당시 10살이었던 아들의 교육 문제로 친척들이 살고 있던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부부는 애틀랜타 한인타운 내에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실비아는 주로 한인들과 히스패닉 고객을 대상으로 이민법과 교통사고, 파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남편 전 씨는 사무장으로 일을 하며 한인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전 씨 부부는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고 중학생이 된 아들과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저녁 7시 30분경 조용하고 평온했던 둘루스 지역 하늘에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실비아가 자신의 흰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법률사무소 주차장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남편 전 씨와 홍 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총을 쏜 직후 그녀는 바로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실비아가 몇 분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전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손에 여전히 총기를 들고 있던 실비아에게 경찰이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녀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잠시 후 들고 있던 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수차례나 총을 맞고 차에 치이기까지 한 전 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되고 옆에서 아직 숨을 붙들고 있었던 홍 씨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 씨 부부와 홍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한인들의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홍 씨라는 여성은 조지아주의 무역인협회와 여성실업인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한인들 사이에서 마당발로 알려져 있을 만큼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수년 동안을 애틀랜타 지역에서 부동산과 융자 전문인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2008년
이혼을 하고 혼자였던 홍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씨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다며 부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에 그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지인 중 한 명이 홍 씨와 엮여서는 좋을 게 없을 것이라며 전 씨에게 조언을 했고 함께 일하는 것을 만류까지 했지만 그가 그 말을 무시하고는 오히려 지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충격적이게도 전 씨와 홍 씨가 내연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관, 음식점, 미용실과 쇼핑 등 어디든 함께 붙어 다니며 애정행각을 벌였고 전 씨는 실비아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녀 모르게 데이트 비용과 홍 씨에게 선물을 사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실비아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법률사무소에서도 뻔뻔하게 한국어로 대화를 하며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비아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지역 한인들은 전 씨와 홍 씨를 부부로 알고 있었으며 알려진 바로는 홍 씨가 전 씨 부모에게도 매우 살갑게 대하며 잘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넘게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전 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홍 씨가 이혼을 부추기지 않았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실비아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녀가 혹시라도 부부가 평소 알고 지낸 한국인 지인들로부터 홍 씨와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될까봐 그들을 일부러 차단까지 했으며 실비아가 일 문제로 한국인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라도 하면 혼자 두지 않고 항상 함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1년도에는 그동안 홍 씨가 여기저기에 전 씨와 결혼할 사이라며 하도 떠벌리고 다녀서 한인 사회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실비아의 귀에도 결국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무렵은 이미 그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소홀해진 것 같은 남편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 씨와 여직원 홍 씨가 4년 가까이를 한 공간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속여왔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실비아는 매우 분노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 수십 년 동안을 함께해왔던 남편 전 씨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실비아와 전 씨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며 홍 씨를 해고까지 하는 등 전 씨는 실비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두 사람은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이 실비아를 또 어떻게 속였는지 해고당했던 홍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비아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 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끝까지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까지도 부부는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듯 보였고 그녀가 슬퍼 보인다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얼마 전 홍 씨와의 관계를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는 남편을 믿으려 했던 실비아가 결국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날 밤 주차장 앞에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고 그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편 네 발의 총알을 맞고 생명이 위독했던 전 씨의 내연녀 홍 씨는 오랜 병원 치료 끝에 가까스로 깨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 씨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습니다. 어느덧 회복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실비아가 운영해오던 법률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한인 사회를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그녀가 소설을 쓰고 있다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실비아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실비아의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해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정신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은 병원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실비아의 가족들과 지인들에 의해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경악스럽게도 홍 씨는 단 한 번도 실비아와 유가족에게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고 정작 피해자들이 피해자 같지 않은 전 씨 부부 사건은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